이번 시간에는 포물선의 주요 성질 중에 초점을 지나는 거리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라운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그래도 아무리 기초적인 수업이지만 이 거리 관계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과 알고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초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.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때 이 AF와 BF 이 두 개의 거리 관계에 대한 것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준선 하나 그려놓고요. 두 교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한쪽의 길이를 이 길이를 A라고 잡아보죠.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길이를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. 그럼 거리관계의 성질에 의해서 AF는 AH랑 같겠죠. 그래서 이 길이도 A라고 나올 것이고 이 길이는 똑같이 B라고 나오겠죠.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.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가 포물선의 정의입니다. 자, 이때 A와 B의 관계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식을 하나 도입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중간식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외우자라고 하면 처음에 좀 답답할 수 있는데요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뭐냐 하면 여기서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하나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을 H'이라고 하면 이 H'부터 이쪽에 있는 점을 뭐 D라고 잡아볼까요? 여기 CD라고 잡아볼까요? 그래서 이 CD라고 하는 이 길이는 A의 길이와 같겠죠. 왜냐하면 A에서 여기 똑바로 수선의 발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다시 준선까지 가면 이 길이도 역시 A가 됩니다. 자, 이때 초점과 준선 사이의 길이는 2P입니다. 그리고 요 길이가 A니까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아본다면 요 밑변의 길이는 요것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.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했더니 요 밑변의 길이가 나왔다. 그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A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걸 그대로 식으로 써보겠습니다. A 코사인 세타에다가 2P를 더했더니 이 값이 A가 됐다라는 거죠.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요 A 코사인 세타만 우변으로 싹 넘겨보면 A-A 코사인 세타가 2P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걸 A로 묶었더니 1 코사인 세타가 돼서 A라고 하는 값은 1 코사인 세타분의 2P구나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. 요 식을 우리 외워둡시다. 이 식은요,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하는데요, 이 식은 보면 복잡해 보여요. 1 코사인 세타분의 2P? 저걸 왜 외워볼까?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식은 한 번 써보시면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. 일단 한 번 써보기 시작하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거리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도 일단 한 번 써봐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꼭 써보세요. 그러면 중독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자꾸 쓰게 되는 공식입니다. 외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1 코사인 세타분의 2P 1 코사인 세타분의 2P 몇 번만 따라해 보시면 금방 1 코사인 세타분의 2P가 입에 익을 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때 B라고 하는 이 작은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각이 세타니까 막곡지각으로 요 각도 동일한 세타가 되겠죠. 이때 요 B에서 또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면 이때 요 밑변의 길이는 B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. 그럼 이번에는 B 코사인 세타와 B를 더했더니 이 전체의 길이 2P가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. 다시 식 써보겠습니다. 요 길이가 B 코사인 세타입니다. 그래서 B 코사인 세타가 B를 더했더니 2P가 됐다. 자, 써볼까요? B 코사인 세타에다가 B를 더했더니 이 값이 2P가 됐다. 이런 거죠. 자, 그럼 이번에는 B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? B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니까 형식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해라고 쓴다면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긴 쪽 길이는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게 더 길어지겠죠. 그래서 긴 길이는 1 코사인 세타분의 2P 분모를 줄였다라는 것이고
짧은 길이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p. 분모를 좀 늘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을 외운다면 여기서 이제 공식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떤 공식이냐면 역수를 취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a분의 1을 하나 만들고요. 그리고 b분의 1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해보겠습니다. 자, a분의 1은 뭐죠? a분의 1은 2p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. 그러면 b분의 1은 뭐죠? 그럼 b분의 1은 2p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입니다. 자, 두 개를 더했더니 코사인 세타 두 개가 지워지겠죠. 그래서 2p분의 2만 남습니다. 그래서 2p분의 2니까 2를 지워서 p분의 1이 된다라는 이런 공식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공식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, 긴 쪽은 요 각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2p라고 써야 되겠다. 요거 하나.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길이분의 1과 이 길이분의 1을 더했더니 그게 바로 요 p분의 1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식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문제를 한번 볼까요? 이 공식이 실제로 사용할 만한 공식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죠. 자, 이런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이 문제는 y제곱은 4x라고 하는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지나갑니다. 그래서 여기 직선이 쓱 지나갔는데 이 기울기가 지금 2다 이 말입니다. 그때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을 때 PF와 QF의 곱을 구해봐라.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걸 원칙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F는 1,0이겠죠. 그래서 대부분의 해설지의 풀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Y는 기울기가 2니까 2 괄호 열고 x-1이라고 하는 직선과 y제곱은 4x라고 하는 포물선을 연립하겠죠. 그래서 y 자리에다가 2 곱하기 x-를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하면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 그 2차식의 두 근이 요 x좌표와 요 x좌표가 될 테니까 그 x좌표 더하기 1 또 그 x좌표 더하기 1 해서 x1 플러스 1과 x2 플러스 1을 곱한 값이 최종적으로 내가 찾는 값이다 라고 해서 이걸 전개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샥샥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바로 공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이런 얘기입니다. 요 기울기가 지금 2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기울기가 2란 얘기는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1대 2라는 얘기니까 이게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면 빗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루트 5분의 1이다 라고 알 수 있죠. 그럼 이걸 발견하는 순간 이 PF라고 하는 긴 길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2P P가 1이니까 2 곱하기 1이겠죠. 이게 PF입니다. 그럼 이 QF라고 하는 것은 뭐냐? 그럼 이 QF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2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곱해봤더니 1 빼기 루트 5분의 1, 1 더하기 루트 5분의 1 곱하면 1 빼기 5분의 1만 남겠죠? 그래서 1 빼기 5분의 1분의 4가 남습니다. 1 빼기 5분의 1은 5분의 4잖아요. 그래서 5분의 4분의 4 약분하니까 5만 남는다.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각을 활용해서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아주 쉽게 풀 수 있겠죠. 이걸 모르면 이거 원칙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여기 삼각형을 더 연장해서 풀거나 이렇게 좀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y제곱은 12x라고 하는 포물선 위에 한 초점에서 이쪽 각도가 60도, 요 각도도 60도, 그럼 이 각도도 당연히 60도가 되는 상태로 이렇게 선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 길이랑 요게 각이 60도, 60도, 60도로 다 똑같으면 요걸 요렇게 연장했을 때 요 길이가 같아지겠죠. 그러니까 이 BF라고 하는 요 긴 길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, 코사인 60분의 이거 2분의 1이죠. 그래서 1 빼기 2분의 1분의 2P를 쓰면 됩니다. 근데 P가
4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p가 3이잖아요. 그럼 이 p는 6이 된다. 이래서 이 길이는 2분의 1분의 6이니까 아하 12구나 라고 금방 찾을 수 있어요. 또 이 아래에 있는 이 길이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p니까 또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그러면 2분의 3분의 6이니까 2분의 3분의 6은요 이렇게 해서 약분해버리면 이게 2만 남으니까 4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길이는 4가 된다라고 또 찾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얘는 6, 얘는 4. 가운데 끼인 각은 60도.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나올 수 있다. 이런 얘기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문제도 있죠. 우리 이제 기출 문제 중에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포물선하고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샥 만났을 때 한쪽 변의 길이가 1일 때 나머지 한쪽 변의 길이는 AN이라고 잡고 이 AN의 역수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봐라 라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막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고 아니면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서 뭐 닮음 활용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두 번째 공식인 거죠. 이 길이분의 1과 이 길이분의 1은 이 p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여기는 y제곱은 n분의 1x니까 4로 묶으면 4n분의 1이 남겠죠.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값이 4n분의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an분의 1, 1분의 1,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, an분의 1 이걸 더했더니 a분의 1과 b분의 1을 더하면 p분의 1이 나온다. 근데 p가 4n분의 1이니까 p분의 1은 4n이다 라고 나와서 a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4n-1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의 시그마를 구해봐라. 이런 문제로 아주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이 두 가지의 공식은 기억하고 있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다음 강좌인 인셉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보다 깊이 있는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자, 포물선의 거리관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